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기업 탐방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HD현대 건설기계의 많은 협력사 중엔 롤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7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79년 설립된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 전문기업 롤코리아입니다. 이 기업의 주요 제품은 굴착기에 탑재되는 터닝 조인트와 지게차에 적용하는 스티어링. 터닝 조인트는 굴착기가 무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유압을 공급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롤코리아 공장은 오늘도 제품 생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영 이념으로 최고 제품 생산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임직원 모두 품질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제품 생산 과정도 까다롭지만 그 전에 테스트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제 옆에 보이는 게 터닝 조인트 제품입니다. 지금은 유압 테스트 중인데 고객사 요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만 번 정도 작동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HD현대 건설기계와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등 국내외 10여 곳 이상.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앞둔 제품 생산도 한창입니다. 이 물량들이 수출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완성 도장해서 7월에 선적하면 8월 달에 히다치 일본 공장에서 조립되는 제품들입니다. 연간 터닝 조인트 최대 생산 능력은 약 3만여 개. 현재는 12,000여 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롤코리아는 지난해 21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작년 매출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사 다변화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향후 사업 성과는 임직원과 나누겠다며 포부도 전했습니다. 신규 고객 및 신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전체 임직원과 그 성과에 대한 공유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2년 착공에 들어간 광양 제1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약 22년 만에 통합 준공했습니다. 6개의 LNG 저장 탱크를 갖췄고 저장 능력만 총 93만 킬로리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광양 제1 LNG 터미널 모습입니다. 둥근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 위쪽에 보이는 6개는 LNG 저장 탱크, 아래 하나는 LPG 저장 탱크입니다. 터미널 구축에 총 투입된 투자금은 1조 450억 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2년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착공에 들어가 약 22년 만에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완성한 겁니다. 2002년 11월 1, 2호기 LNG 탱크 착공 이후 2005년 7월 1, 2호기를 준공했습니다. 이어 2010년부터 3에서 6호기 LNG 탱크 등을 잇따라 준공하면서 마침내 전체 준공에 이른 겁니다. 착공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6호기 저장 탱크가 완공됨으로써 총 저장 용량 93만 킬로리터 규모의 제1 LNG 터미널 종합준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계인 사장도 건축기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02년 광양 LNG 터미널을 착공한 이래 오늘까지 7,921일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실현한 데 대해 건설과 조업에 임하신 모든 임직원들과 현장 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 1터미널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포스코와 SOL, SKENS 등도 임대 형태로 이용하면서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이곳에서 하역과 저장, 기화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접 부지에 9,300억 원을 투자해 20만 킬로리터 LNG 탱크 2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제2의 LNG 터미널이 될 예정인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공사가 모두 끝나면 총 133만 킬로리터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40일 동안 사용 가능한 난방용 가스 저장 용량이라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최근 AI 활용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시장 선점을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전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 출력량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른바 미니 원전으로 불립니다. 탄력적인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원자로 냉각이 용이해 비교적 설치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건설비도 대폭 절감되고 방사능 누출 위험도 적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면서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MR은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탄소도 배출하지 않아 탄소 중립, 넷제로 달성에도 부합합니다. 빅테크라는 소위 기업들이 한 4년 전보다 전력 수요가 50%가 늘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거의 일정한 수준의 전기를 쓰는 수요잖아요. 원전이 이제 계속 운전하는 그런 게 오히려 재생에너지하고 배터리 조합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건설업계에선 원전 사업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SMR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21년 미국 콜텍과 티몰텍을 구성해 SMR 개발과 해외 20개국에 대한 사업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DLENC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 개발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물산도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해 루마니아 SMR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자체는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혹은 투자라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설계 혹은 시공 이 여러 회사들이 좀 협업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2040년 3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김홍무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KG 모빌리티의 간판 SUV 모델인 토레스 전기차가 지난 1분기 약 3만 대 가까운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토레스 전기차의 주요 특징을 김홍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입술을 앙 다문 듯 바람구멍 없이 꽉 막힌 전면부 그릴, SUV 본연의 매력을 담은 각진 디자인, 일직선으로 그어진 LED 주간 주행등과 순차 점등 턴 시그널 일체형 램프가 미래차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과거의 쌍용차에서 느꼈던 기름내와는 다른 한껏 꾸민 근육질의 남자를 연상시킵니다. 73.4kW 용량의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33km인 토레스 EVX는 튀르키예, 뉴질랜드, 파라과이 등 글로벌 시장서 연이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 출범 당시 곽재선 회장이 미국, 유럽 등 빅마켓뿐 아니라 중동, 아세안, 남미 등 제3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계획을 충실히 따른 전략 모델입니다. 운전석에 앉아 엑셀 페달을 밟아보면 전기차 특유의 재빠른 응답성을 보입니다. 시야각은 탁 트인 풍경을 비추며 걸리적거림이 없고 사이드미러와 햇빛 가리개에 달린 거울도 큼지막해 시원해 보입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수납 공간이 넓은 콘솔 박스다. 나는 화려한 그래픽을 비추는 계기판이야 라며 튀는 요소 없이 간결하게 통일된 디자인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운전자를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거나 바람 방향을 바꾸는 등 편의 기능들을 설정하는 아날로그 버튼들은 배제되고 터치 스크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듯합니다. 토레스 EVX의 체급은 중형 SUV입니다. 보통 2차급의 트렁크 적재량은 600m 정도지만 이 차는 839리터로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는데 2열석을 젖히면 1662리터로 확 늘어납니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을 뿐더러 차박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SUV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구비해 놨습니다. 소비자가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차량을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는 실내 V2L 기능을 지원합니다. V2L은 배터리의 고전압 배터리를 변환시켜 일반 가전제품을 사용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토레스 EVX는 가장 SUV다운 전기차답게 V2L을 통해서 전기 히터, 전기 매트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레저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덩치는 육중하지만 가격은 낮은 편이어서
보급형 전기차로 분류되기도 하는 토레스 EVX. 경쟁 모델들이 차례차례 출시를 예고하고 있지만 SUV 한 길만 걸은 완성차 업체의 새 얼굴이자 전에 없는 새로운 구동기관으로 달리는 토레스 EVX의 지금까지 판매 성적표는 우수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바이오 업계 소식입니다. 29년 업력의 유산균 개발 기업 셀바이오텍이 유산균으로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이 치료제가 기존 합성 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산균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최초로 유산균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 셀바이오텍은 수입 유산균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유산균 국산화 시대를 개막한 주역입니다. 특히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는 듀얼 코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는데 셀바이오텍은 이 기술을 활용해 장까지 직접 약물을 전달하는 치료 효율이 높은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저희 듀얼학 제품에 적용해서 이미 기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얼 코팅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PP-P8은 29년 한국산 유산균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집대성해서 탄생한 신약이며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원천 기술이 완벽한 토대를 마련한 신약이라고. 셀바이오텍의 대장암 신약 PP-P8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건데 김치 유산균으로부터 대장암 세포를 죽이는 항암 단백질 P8을 발굴, 이미 효과가 입증돼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유산균은 천연의약품으로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고 암세포의 성장 억제만을 타깃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다는 겁니다. 셀바이오텍은 이 신약을 먹는 알약으로 간편하게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대폭 키운다는 입장입니다. 대장암 세포 내로 침투한 P8은 대장암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결합하고 성장 촉진 단백질을 파괴해서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8이 미생물 불균형이 일어난 장내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연구 결과가 SCI급 국제 학술지 중에서도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셀바이오텍은 개발 중인 치료제를 올해 안에 국내 임상 1상에 돌입하고 28년에는 임상 2상을 마친 뒤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국내 1세대 의료 로봇 개발 기업인 PNS 미케닉스가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재활 훈련 로봇 워크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진출로 2026년까지 2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설립 후 약 300여 종의 로봇을 개발해오며 의료 로봇 역량을 강화해온 PNS 미케닉스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의료 로봇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IPO를 기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 재활훈련 로봇 워크봇을 중심으로 의료 로봇 라인업을 확장해온 회사는 국내외 공급망을 일찌감치 구축해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종합 대형 병원, 재활 전문 병원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의 독점 대리점을 통해 활발한 공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서는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더 큰 폭의 매출 확대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약 120억 정도,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그래서 후년에는 25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국내 약 30%, 해외 한 70%로 보고 있고 현재 확보된 거점은 국내 50군데, 해외 50군데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에 의료 로봇은 미래 의료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료인과 환자를 돕는 로봇의 활용도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5년간 재활 로봇 시장은 3.1배 성장, 향후 5년도 3.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PNS 미케닉스는 기존 하지 재활 훈련 로봇에서 유아 소아용 보행 보조 재활 로봇, 상지 재활 로봇 등으로 제품을 확대, 신규 시장 공략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재활 디바이스, 의료 플랫폼 등 의료 로봇 시장 전반으로 시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살아있는 생체 내부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국내 기업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현재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사피노 등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계속해서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초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장기와 조직을 분석할 수 있는 생체 현미경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제품 올인원 생체 현미경은 생체 내부의 미세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 광학 현미경 장비로 MRI보다 100배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 단백질, 약물의 실시간 움직임을 추적 분석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빅파마는 물론 미국 하버드대 등 다양한 연구기관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체 현미경 장비는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세포와 약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약물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타겟 세포로 전달이 되고 효능을 내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미국 하버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과 같은 연구 중심 병원, 그리고 사노피와 같은 큰 제약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희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살아있는 생체 내의 조직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밀 이미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기술은 신약 개발 전 단계에 동물 실험에 적용을 하면 CRO 사업으로 연계되는데 여러 개체를 특정 시점마다 개별 부검해야 하는 기존 실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실험에 필요한 동물의 개체 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직의 진단, 분석 정보로도 활용이 가능해 현재 AI 조직 분석 의료기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술실 내에서 즉시 암 검사가 가능하며 내년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대학과 병원들의 이미 공급 실적을 저희가 올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미국과 중국, 유럽 선도 연구기관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을 확대,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재개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을 두고 정치권과 증권가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선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한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공매도 재개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선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하반기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내외 지정학적 변수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많은 선진국 시장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올라가잖아요.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주식 못 팔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진 시장에 편입이 되는 게 저희한테 더 유리하거든요. 선진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거래 지침에 관련된 이제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 탄력성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이 분들은 그래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금투세는
폐기 내지는 시행을 연기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연초부터 많이 바랬던 것들, 즉 금리 인하, 9월이냐 11월이냐 이런 논란은 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자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특히 작년에 너무너무 안 좋았던 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뭐 아주 급반등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하반기 때는 이제 엔비디아 이 공식 납품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으면 그 두 회사가 이끌어가는 그 실적 개선이 하반기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리스크는 너무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경기는 서서히 둔화된다. 하지만 이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저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라는 걸 저희는 보고 있어요. 금리를 이제 많이 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수혜를 있겠지만, 내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큰 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맞겠다. 실적이 좋았던 그런 섹터를 한번 꼽아 보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금융사 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손보고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주의할 건 무엇인지 유수민 기자가 금융투자 소송 전문인 김광중 변호사를 만나 따져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올해도 금융권에서 불안전 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 통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미등기 임원 책임 회피를 금융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난 3일 도입된 책임구조도가 이런 문제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통제, 횡령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이사회하고 미등기 임원 그 문제랑 연결이 있다고 봐요. 회사가 대규모고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의 이사회에는 금융회사들도 사실 등기 임원들은 책임은 명확하지만 미등기 임원들이 만들어 온 의안들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 회사, 금융회사의 운영은 미등기 임원들이 다 하죠. 근데 미등기 임원들은 대부분 그 회사 안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적 관계가 쌓이고 인정이 쌓이고 우리 문화랑 더 겹쳐져서 이사회 중심으로 대표자를 비롯해서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횡령이 가능했던 근원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그 회사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공시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투자 설명 들으실 때 그 내용을 꼭 증권회사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시라. 그리고 그 내용만 믿으시라. 요거를 꼭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증권회사 전화로 통화를 할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상 무조건 통화가 녹음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안전 판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거라서 피해 회복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처벌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오히려 그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손해배상 산정하는 문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각하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문제로 그냥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이게 좀 아쉬운 거고요. 국가의 자원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산업자본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 여기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또 그 문제는 지금의 전세 사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의무 신탁하게 하는 제도, 즉 이거는 지금의 전세 제도하고 특정금전 신탁 이 상품 요 제도를 두 개를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하자.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전략을 막고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판로 지원 제도인 만큼 LH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LH는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이 입증된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시장 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함께 윈윈하는 진정한 동반 성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친환경 수소 기술을 집대성한 수소 연료 전지 차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복 지원자 8호인데 앞으로 제주도 도민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입니다. 이상으로 BGM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